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벅지가 약해지고 근육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단 한 가지, 음식 습관만 바로잡아도 70세, 80세에도 허벅지가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합니다. 계단을 못 오르면 어떡하지? 넘어져서 다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바꿔줄 수 있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4가지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위험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켜주며 몸에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하루하루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같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두려움,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싶은 소망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독립과 활력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 허벅지를 지켜줄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십니다. 콩이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단백질의 양이 아닙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비교적 쉽고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콩은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근육을 살리는 힘을 줍니다.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계란 3개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지방이 적고 혈관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매주 두부를 2-3번 섭취하는 사람은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되고 고혈압 발생 위험도 낮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먹을 때 단순히 간장만 곁들이는 것보다 김치와 함께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발효된 채소 속 유산균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장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두부 김치라는 음식을 자주 올리셨던 겁니다.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노인의 근육 유지에 더 좋다. vs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쪽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으로 깔고 필요할 때는 달걀이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식탁에 콩 요리가 몇 번이나 올라오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부 한 모 혹은 콩국 한 그릇이면 시작은 충분합니다. 콩과 두부는 단순히 근육만 지켜주지 않습니다. 뼈를 살리고 기운을 회복시키며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고 느끼실 때 두부 반모만 곁들여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몸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바다에서 오는 단백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허벅지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두 번째 음식은 연어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어르신들 밥상에서 예전에는 흔히 보였지만 요즘은 자주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선들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려주는 보물 창고입니다. 첫째, 이 생선들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근육의 재료는 결국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다 똑같이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연어나 고등어 단백질은 소화율이 높고 흡수도 빠릅니다. 나이가 들어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하지요. 둘째, 잘 알려진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미세,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근육통을 줄여주고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해 주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을 주 한 회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이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오메가3는 뇌와 신경에도 도움을 줍니다. 허벅지 근육을 잘 쓰려면 결국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합니다. 뇌와 근육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어와 고등어를 먹으면 뇌신경 근육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구워 먹을 때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단백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구울 때 단백질 일부가 변성되는데 레몬의 산도가 이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옛날 서양인들이 생선에 레몬을 곁들였던 이유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실제 영양을 지키는 지혜였던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중금속, 특히 수은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2, 3회 먹는 수준은 오히려 이득이 훨씬 크다. 즉, 매일 과도하게 먹을 필요는 없고 주 2, 3회 적절히 챙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고등어를 몇 번 드셨습니까? 만약 한 번도 없다면 이번 주에는 꼭 구워서라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어나 고등어 한 토막이 허벅지를 살리고 혈관을 맑히며 뇌까지 보호해 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음식. 그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 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음식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으면서 흰자만 챙기고 노른자는 버리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몸에 해롭다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른자는 류신르친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스위치처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이 류신이 충분히 들어오면 근육은 여전히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른자는 나이 들어도 근육을 일하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또한 노른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와 신경을 지켜주고 혈관 건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달걀 한 개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 뼈, 신경을 동시에 돕는 작은 종합, 영양제인 셈이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달걀을 삶아 먹을 때와 기름에 부쳐 먹을 때 영양 흡수율이 다릅니다. 삶은 달걀은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지만 기름에 부친 달걀은 오히려 지방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달걀을 먹으면 하루 동안 혈당 변동이 안정되고 근육 유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하루에 달걀 몇 개까지 안전할까? 어떤 학자는 하루 1개면 충분하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2, 3개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른자를 아예 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달걀을 드셨나요? 만약 흰자만 챙기셨다면 내일은 노른자까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달걀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혈관을 지켜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음식, 바로 달걀입니다. 이제 추가로 숨은 보너스 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음식 3가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꼭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보너스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 그리스식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영양적으로는 훨씬 강력합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입니다. 같은 양의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단백질은 기초 자산이죠. 나이가 들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아침이나 저녁에 그릭 요거트 한 컵만 더해도 부족한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칼슘은 뼈를 지키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살려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도 잘 흡수되고 몸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그릭 요거트를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20%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셋째, 요거트의 지방입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찾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일정량의 좋은 지방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지방은 호르몬 생산을 돕고 호르몬은 근육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릭 요거트의 지방은 대부분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그릭 요거트를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극대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속 마그네슘이 단백질 대사를 돕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벅지 근육을 위한 훌륭한 처방전이 되는 셈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발효유 제품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유당이 제거된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락토프리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단백질 간식이 있었습니까? 만약 없으셨다면 내일 장에 가실 때 작은 그릭 요거트 몇 개만 챙겨오세요. 아침에 과일과 함께, 저녁에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근육이 달라집니다.
그릭 요거트는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히 하고 장을 편안히 지켜줍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허벅지를 위한 숨은 무기입니다. 이제 좋은 음식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어떤 습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바로 단 음료입니다.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입에는 달고 순간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치는 조용한 적입니다. 첫째,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춰주지만 동시에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결국 근육으로 들어가야 할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둘째, 단 음료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미국의 한 노화연구소에서는 매일 단 음료를 마시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허벅지 근육 손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 음료의 함정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스를 건강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짜내는 순간 섬유질은 사라지고 순수 당분만 남습니다. 사과 한 개를 그대로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지만 사과 주스 한 잔은 순식간에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탕을 귀족만 먹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이빨이 썩고 몸이 약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단 음료를 접할 수 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 것은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해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단 음료는 큰 문제가 없다. 메스스, 노인에게는 적은 양도 해롭다. 결론은 아직 다양하지만 분명한 건 자주 마시면 해롭다는 겁니다. 특히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면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신 음료 중에 단맛이 나는 건 몇 잔이었나요? 혹시 커피에 설탕 2스푼, 오후에 주스 한 잔, 저녁에 사이다 한 캔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고 느끼실 때 단 음료를 찾는다면 잠깐만 멈춰보세요. 그 순간의 단맛이 내일의 근육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물, 보리차, 무가당, 차를 곁들이시면 허벅지가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우리 식탁에서 너무 흔한 흰쌀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음식, 바로 흰쌀밥입니다. 따끈한 밥은 한국인의 힘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자주 먹을 때 생깁니다. 흰쌀밥은 근육과 혈관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첫째,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껍질과 섬유질을 모두 벗겨내고 순수 전분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소화가 빠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 합성이 방해되고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분이 지방으로 쌓입니다. 둘째, 흰쌀밥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밥 2공기를 먹고 나면 배는 부르지만 정작 근육을 살릴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에서 흰쌀밥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근육,
손실 속도가 빠르다 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흥미로운 사실은 현미나 보리밥을 곁들이면 근육 보호 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 비타민 E,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보리밥을 자주 드셨던 것은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쌀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가, 아니면 줄이기만 해도 되는가? 결론은 대부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입니다. 하루 3끼, 모두 흰쌀밥이라면 하루 한두 끼만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드신 밥은 흰쌀이었습니까? 아니면 잡곡이었습니까? 작은 차이가 5년, 10년 뒤에 근육을 결정합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밥그릇 쪽 쌀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허벅지를 살리고 싶다면 흰쌀밥을 줄이고 잡곡을 늘리세요. 이제 세 번째 경고, 우리가 간편하게 먹는 가공육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우리가 흔히 편리하게 먹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햄버거 패티. 맛은 좋고 간편하지만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치는 조용한 공격자입니다. 첫째, 가공육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굳으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은 큰 근육이기에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도 바로 허벅지입니다. 둘째,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문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가공육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높여 근육,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셋째, 단백질의 질이 떨어집니다. 고기를 원재료로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과 잡다한 부산물이 섞여 단백질 순도가 낮습니다. 결국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은 적고 몸에 해로운 성분은 많아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에게 배급된 캔 햄이 편리하지만 피로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공육은 배는 채워주지만 근육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가공육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가끔은 괜찮은가? 대체적인 결론은 주 1회 소량은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건 해롭다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소시지, 점심 샌드위치 속 햄, 저녁 반찬으로 베이컨까지 무심코 챙긴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주에 소시지나 햄을 몇 번 드셨습니까? 편해서 자주 드셨다면 그만큼 근육은 조용히 공격을 당한 셈입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선택한 음식이 근육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많은 분들이 술은 조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알코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바로 알코올, 즉 술입니다. 소주 한 잔쯤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당함의 기준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노인에게는 한두 잔조차도 근육과 혈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들어와도 근육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허벅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킵니다. 탈수가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쉽게 쥐가 나며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술로 인한 탈수는 훨씬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어 영양대사를 방해합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 해독에 집중하느라 근육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북유럽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겨울에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추위와 알코올이 만나면 근육이 2배 빠른 속도로 손실된다는 겁니다. 이는 술이 천 유지와 근육 대사에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와인은 심혈관에 유익하다. 멜수스는 노인에게는 그조차도 해롭다. 최근의 흐름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젊은 층은 모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술이 근육과 혈관 모두에 해롭다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술을 몇 번 드셨습니까? 만약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꾸준히 드셨다면 그만큼 근육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며 계단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음료, 흰쌀밥, 가공육, 그리고 알코올. 이 4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을 챙기고 나쁜 습관을 줄이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은 실제로 음식을 통해 독립을 지켜낸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독립의 열쇠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는 데까지 관여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자유롭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는 72세 어르신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무릎이 약해져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구나. 애들한테 민폐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식단을 조금 바꾼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부와 연어, 달걀을 챙기고 단 음료와 가공육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의자에 앉아 일어나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3층까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인생을 찾았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자존심이자 자유입니다. 나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손주와 공원을 걸을 수 있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듯 근육도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은 장수를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싶으신가요? 답은 분명할 겁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좋은 음식을 통해 근육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살리는 길, 다른 하나는 근육을 갉아먹는 길입니다. 먼저 좋은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부와 콩,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을 지켜주는 식물성 단백질, 연어와 등푸른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로 근육과 혈관, 뇌까지 살려주는 보물, 달걀 노른자, 류신으로 근육 합성을 켜주는 작은 스위치, 그릭 요거트,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로 뼈와 장까지 지켜주는 숨은 무기. 이 네 가지 음식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꾸준히 챙긴다면 70세, 80세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음료, 혈당을 급격히 올려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달콤한 적, 흰쌀밥, 정제된 탄수화물로 영양은 빼앗고 지방만 남기는 밥상 속 함정, 가공육, 나트륨과 보존제가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해치는 조용한 공격자, 알코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간을 지치게 하는 은밀한 파괴자. 이 네 가지 습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가? 식물성도 충분한가? 술은 적당히 괜찮은가? 아예 끊어야 하는가? 완전한 결론은 없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해로운 습관의 최소화가 근육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단 음료와 흰쌀밥일까요? 아니면 두부와 연어일까요?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10년 뒤 여러분의 허벅지는 여전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독립을 지켜내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허벅지를 지키는 음식과 근육을 빼앗아가는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두부, 연어, 달걀, 요거트 같은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단 음료, 흰쌀밥, 가공육, 술은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단순히 식탁 위의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인 20년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근육은 곧 독립이고 자유이며 자존심입니다. 좋은 음식을 가까이 두고 나쁜 습관을 멀리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공원을 거닐고 친구들과 웃으며 모임에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네,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의 변화를 올려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